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건강자율학과 슬링 운동치료 임봉준입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학교에서 뵙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연기되고 하면서 다시 3강의도 3주차 강의도 다시 인터넷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일단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슬링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실기편에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실기 운동을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 슬링이라는 장비를 처음 접하는 건데 이걸 인터넷 강의로 인터넷 강의로 접하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어차피 실기는 다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파트별로 해갖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거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기편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지 부분 갈 거예요. 그래서 어깨 쪽이나 이쪽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갈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다시 한번 이게 영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미숙한 면이나 이런 것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지편 어퍼 엑서사이즈 해갖고 어깨 쪽에 대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운동하는 것들 어떻게 슬링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케이스 먼저 제가 할게요. 실질적으로 제 회원분이었고 제가 불을 잠깐만 끌게요. 어깨 쪽에 대해서 안 좋으신 분들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50대 여성의 이제 어깨가 이제 충돌 주는 곳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깨 쪽에서 라운드 숄더가 되고 그러면서 견갑골 자체가 올라갈 때 견갑골이 걸리면서 팔을 올릴 때부터 우두둑 우두둑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았던 환자분 케이스고 50대 분인데 이번에 안 좋은 거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팔이 처음에 옆으로 팔을 벌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 후에는 지금처럼 팔을 다시 올려보세요 하니까 귀 옆까지 다 붙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팔을 열중샷 하는 자세. 왼손은 지금 저만큼 올라가는데 오른손은 보다시피 저거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운동 후에 이제 열중샷 했을 때 물론 왼손만큼은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하고 나서 지금 오른손의 위에 높이 자체가 많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슬링이라는 장비가 근력도 강하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슬링 이제 실기편으로 들어가면은 상지 쪽에 대해서 이제 아루에 가동 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해서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이런 운동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의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때보다 좀 더 편하고 어떤 원리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따 실기 쪽에서 같이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견갑골 부안정증이라고 해갖고 어깨 견갑골 자체가 자꾸 팔을 올릴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서 팔의 움직임을 제한시켜주는 분이에요. 이분은 20대 후반에 미용하시는 분이고 미용하시는 분들 뭐 직업적인 특성이 어떤 건 알겠죠? 항상 등이 많이 굴리고 어깨 자체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미용을 하겠죠. 뭐 스마트폰 보는 것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미용으로 인해서 어깨가 자꾸 말린 상태에서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팔의 움직임이 제한된 분인데 먼저 운동 전에 이제 팔의 가동 범위를 제가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 팔이랑 오른쪽 팔 둘 다 들었을 건데 지금 봤을 때 왼쪽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오른쪽 들었을 때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가동 범위가 한 140도에서 145도 정도까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옷이 똑같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측정한 거예요. 1회 운동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팔을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왼쪽까지 귀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 자, 이제 반대쪽 오른쪽 쭉 올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가동 범위가 증가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해볼게요. 영상으로 보다시피 처음에 올렸을 때는 가동 범위가 지금 여기서 끝나지만은 이제 운동하고 나서는 가동 범위가 지금 오른쪽 갈게요. 지금 오른쪽도 지금 이만큼 거의 145도에서 150도인데 오른손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슬링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 거고 물론 하면서 약간의 컨디셔닝이나 슬링
빼고 다른 운동도 적용했지만 메인 운동은 슬링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분이고 아까는 팔을 앞으로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올렸어요. 에비덕션 할 때 그때 가동 범위를 먼저 볼게요. 먼저 운동 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먼저 팔을 올렸을 때 어깨가 튕겨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지. 그다음에 왼쪽으로 또 앞서서 지금 어깨가 지금 안 올라가서 팔꿈치는 올라가는데 어깨 쪽이 안 올라가는 거. 자, 이제 운동 후 왼팔부터 들어갈 거예요. 쭉 올렸을 때,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이분도 한 번에서 통증이 했기 때문에 하면서 몸이 약간 통증 때문에 틀어지는 건 보일 거예요. 보시면은 하다 아프니까 기도 더 되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죠. 더 올라가 보려고 귀까지 몸까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분도 한 번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자,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자, 팔은 좀 틀리지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 정도. 그리고 반대쪽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그래서 가동 범위가 처음보다는 많이 증가되고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면서도 끝에 본인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팔의 보통 앞쪽, 그 다음에 옆쪽, 그 다음에 열중선 세갖고 얼마큼 올라가는지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도 있고 어깨에 대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일단 정상 범위를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슬링을 이용해서 했고요. 자, 이분은 이제 50대 후반 여성분인데 유방암 수술하신 분이에요. 유방암 수술해서 이제 이쪽에 있는 가슴을 절개하다 보니까 어깨 쪽에 있는 근육이 잘라냈기 때문에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근데 이분도 수술한 지 한 3개월이 좀 넘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일단은 이분도 옷이 똑같은 몸이니까 같은 날 찍은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얼마큼 되는지 평가를 하는 건데, 먼저 운동 전을 보여드릴게요. 팔꿈치 펴고, 그렇죠. 앞으로 올렸을 때 요만큼, 자 이제 뒤로 옆으로 갔을 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올리고 싶은데 가동 범위가 145도. 자, 열중샷 아파요 하죠. 얼굴에 보이진 않지만 얼굴에 인상을 확 쓰시면서 하는 거고, 이제 운동 후 오케이. 그렇죠. 자, 이제 옆으로, 그렇죠. 쭉 올라가시고 오케이. 자, 열중샷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해서 회원분도 1회 하고 나서 운동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올라갈 때 비교되시죠? 두 개. 자, 조금 영상의 속도가 조금 틀리긴 한데 조금 끊기네요. 그렇죠. 내리고, 그 다음에 열중샷 비교하고 저쪽 보시고. 그렇죠. 오케이. 그렇고 이분도 회원분 같은 경우도 슬링으로 이용을 했고, 팔의 앞쪽, 옆쪽, 뒤쪽 열중샷까지. 그래서 한 방에 슬링을 이용해서 그쪽을 이용해서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이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두고 하는 거고, 가장 어깨 중에 제일 힘든 케이스, 회전근개 파열 케이스 4번째인데, 이분은 40대 초반 여성이고 지금 왼쪽에 대해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명을 받았고요. 수술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재활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만 저도 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수술 전후 회원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많이 보았지만 무조건 저는 재활 운동이 먼저라고는 하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운동 재활 치료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간혹가다는 이런 힘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하다가 안 돼버리면은 본인의 평을 좀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의뢰해서 내가 이분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으로 수술 말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때 좀 잡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깨지만은 허리나 목이나 무릎이나 팔꿈치나 이런 여러 관절, 척추 관절 쪽에서 내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되는 건 때로는 과감하게 병원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물어보고 할지 안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이분은 이제 왼쪽에 이제 회전근개가 온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처음에 앞으로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오른손은 다 올라오는데 왼손은 거의 90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드는 거, 오른손은 그냥 쭉 옆으로 다 들었는데 왼손은 지금 보다시피 45도 정도? 이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열중샷, 오른손은 저만큼 갔지만 왼손은 엉덩이에서 멈춰버렸죠. 이분은 하루 만에 한 건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 범위도 늘리고 근력도 좀 키우고 하기 때문에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팔을 올려보세요. 앞으로 올렸을 때 아까 왼손 지금 90도에서 다 올라가고 옆쪽도 다 올라가고 열중샷은 물론 오른손보다는 조금 안 올라가지만은 많이 증가됐어요. 물론 이것도 많이 해서 가동 범위, ROM도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분이 이제 재활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근력이 향상됐고 보여지진 않지만 또 보여지지 않는 통증도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야간통, 보통 회원분들이나 내가 어깨나 무릎이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통 많이 밤에 아파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고 근력을 향상시켜주고 가동범위 증가되고 근력이 향상되면은 통증도 자연스럽게 감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간통도 조금씩 없어지고 그리고 한 번에 확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매일 아팠던 높은 강도에서 매일 아픈 낮은 강도 아니면 격일로 아프거나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회원분한테 처음부터 약물을 끊으세요라는 안 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3번 먹었으면 2번, 1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간격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케이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일단은 뭐 수술은 안 하고 일단은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기 때문에 회원분도 많이 만족하시고 그에 대해서 저도 큰 보람을 느꼈죠. 자, 이제 운동에 앞서 이제 저희가 근막 트레인, 근막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할게요. 제가 2주차에서 근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근육들이 근막을 싸고 있고 그 근막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잘 알아야 내가 만약에 트레이닝을 할 때 단순하게 저는 뭐 등이 아파요, 소흉근이 짧아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근육만 풀고 그 근육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소흉근이 짧아지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근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좀 더 익혀가면서 잡아주면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회원분의 만족도도 더 높아져요. 그래서 아마 근막강사도 행보학이라는 아나토미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깊게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한 4번, 5번 보았지만 근육을 미세하게 하나하나 다 외우진 않았어요. 근데 대충 어느 선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선은 어떻게 있고 이 정도만 깊게 보고서 그림으로 보더라도 아 내가 만약에 새끼손가락이 아프면은 어느 쪽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지겠구나 어떤 근육이 짧아졌겠구나 늘어나 있겠구나 이 정도에 내가 추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근육들을 늘려주고 잡아주면 엄청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상지선은 크게 4가지 그 상지선이 있어요. 일단은 크게 앞판과 뒷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2가지가 될 거고 그쪽에서 신부축, 그 다음에 표면, 전방, 상지선 그 다음에 신부, 전방, 상지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후면도 신부, 후방, 상지선과 표면, 후방, 상지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먼저 보면은 일단은 정면에 봤을 때 우리가 아나토믹 자세는 손바닥을 정면으로 봐는 게 이제 아나토믹 자세거든요. 아나토믹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는 게 아나토믹 자세인데 지금 보다시피 일단은 표면, 전방, 상지선이에요. 표면과 신부가 있는데 표면은 말 그대로 겉에 있는 그 근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신부 쪽은 그 안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이 있을 때 신부선과 표면선이 있는데 표면선은 겉에 쪽 그 다음에 신부 쪽은 근육 그 안쪽에 있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만 먼저 넘고 어차피 하나하나 설명은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표면, 전방, 상지선이에요. 표면, 전방, 상지선은 손바닥에서 3, 4, 5 이 5가지 손가락에서 상완 앞쪽에 있는 앞쪽에 있는 전완근부터 해서 엘보 쪽으로 해서 이수 쪽에서 이렇게 대흉근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부 전방선은 엄지에서 특징이 엄지에서 시작해서 쭉 타고 와서
소흉근 쪽에 잡고 있죠. 그래서 라운드 숄더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부 전방 상지선이 타이트해져 있고,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 똑같이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냐 아니면 손바닥이 뒤로 해서 해주냐 따라서 표면과 후면으로 바뀌어져요. 다시 팔을 내가 손등이 위로 가느냐 아니면 손바닥이 뒤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등 쪽에 있는 근육의 수축 정도나 앞쪽에 있는 수축 이완 정도가 조금씩 틀리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손바닥을 천장 보고서 쭉 뒤로 갔을 때 등 쪽에 조여지는 느낌이랑 손등이 위로 갔을 때 등이 조여지는 느낌이랑 당겨지는 거 조금 틀릴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갔을 때가 심부 쪽, 그 다음에 손등으로 갔을 때가 표면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면 쪽에서 봤을 때 아까 보았지만 이제 표면 후방 상지선은 손가락, 이제 우리가 앞쪽은 앞바닥을 타고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뒤쪽 같은 경우는 손가락부터 하나씩 해갖고 손가락 끝에서 쭉 상완근을 해갖고 삼각근으로 해서 여기 승모근, 상부, 중부, 하부 승모근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부, 후방, 상지선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으로 해서 쭉 타고 와서 상완 삼두근으로 해서 견갑골 이쪽 밑에 쪽에서 레비터 스카플라, 견갑골근, 능형근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하고서 OX 퀴즈를 내야 되는데 일단은 낼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아마 OX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심부 전방 상지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심부 전방 깊은 앞쪽에 있는 상시 근막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처음이 보통 유두에서 시작해서 이제 가슴 쪽으로 가서 견갑골 쪽으로 와서 엘보 위쪽으로 와서 쭉 타고 엄지 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팔을 수평 또는 그 이상 어떠든 쭉 뻗어 있는 상태, 팔을 수평 또는 그 이상으로 쭉 뻗어 있을 때 이 근육이 많이 심부 전방 상지선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떠한 매달림 자세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턱걸이 같은 걸 해서 쭉 매달렸죠. 턱걸이에서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은, 턱걸이에서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이 심부 전방 상지선이 스트레칭 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 쓸 때 이쪽에 있는 근육을 먼저 당겨 쓰겠죠. 그리고 주로 엄지손가락에서부터 가슴 앞부분까지 안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깨 쪽에 통증이 있거나 아까처럼 어깨 쪽이 라운드 숄더에서 되거나 아니면 충돌지호근이나 해서 어깨 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심부 전방 상지선에서 문제가 있고 상체의 좌우의 움직임을 관장한대요. 상체의 좌우 움직이는 거, 그리고 엄지손 또는 엄지손가락 움켜짐을 통해 손의 각도 조절, 이런 거. 엄지의 이런 움직임이나 움켜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의 각도 조절을 이게 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지손가락이 좀 다쳐서 너무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심부 전방선에서 엄지뿐만 아니라 이런 데까지 해서 같이 잡아줘서 풀어주거나 해주면은 좀 더 마사지 효과나 테이핑을 붙일 때 같이 잡아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근데 테이핑으로 이렇게 갔다가 밑에까지 가기가 좀 힘들고 하면은 엄지 쪽에서 최대한 엘보 위쪽 아니면 어깨 쪽까지만 잡아줘도 엄지 쪽의 안정성을 좀 더 잡아줘요. 물론 엄지로 가는 근육이 3개가 있긴 해서 여기서 끝나서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좋지만 이왕이면 여기까지 같이 잡아줘서 이 패턴 라인대로 테이핑이나 마사지 할 때 이걸 같이 잡아주면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표면 전방 상지선입니다. 표면 전방 상지선은 아까 얘기했지만 손바닥에서 시작하는 건데 가슴 쪽에 상부, 중부, 하부의 가슴에서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는 심부는 안쪽으로 들어갔죠.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얘는 가서 아래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위로 가서 손바닥 전체를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착 지점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근육들이 내포되어 있고, 이제 아까는 상지의 좌우의 이제 움직임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팔의 앞, 그 다음에 역에 대해서 움직임의 팔의 위치를 조정한다고 하고, 손을 쥘 때 손목과 손가락의 조절에 하면서 표면 전방선은 심부 전방선과 공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랑 같이 조절을 하면서
표면 전방선은 아까 말한 심부 전방선이랑 표면 전방선이랑 심부 전방선이랑 같이 갈 수 있어요. 혹시 한번 요거 나중에 내가 지금 요렇게까지 다 돼 있잖아요. 내가 좀 턱걸이나 좀 한다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제한시키면 얘가 손가락 마디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말고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턱걸이를 한번 해보세요. 한 개라도 할 수 있나? 한 개 할 수 있으면 제가 A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손가락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턱걸이를 잡고 이 상태에서 손을 잡고 턱걸이를 할 수 있으면은 제가 A뿔 드릴게요. 무조건. 그게 뭐냐면은 표면 전방선을 다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이 앞쪽에 있는 대형근이나 이쪽에 있는 힘을 아직 못 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표면 전방선이 손가락이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상태에서 턱걸이 진짜 A뿔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다음은 심부 후방선입니다. 아까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진 않을 거예요. 좀 쉽게 낼 거니까 그래도 한번 보면서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7기도 집중력 있게 보는 게 좋고요. 자, 심부 후방 상지선 말 그대로 깊은 쪽에 후방, 뒤쪽에 상지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시작 지점은 경추 7번 극돌기. 극돌기에서 시작해서 흉곽에 있는 능형근을 타고서 팔꿈치에서 쭉 와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근육이 중요한 거는 능형근으로 뻗어 내려가 견갑골의 내측 경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견갑골에 대해서 안정성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좀 안 좋거나 라운드 숄더 되면은 이게 목도 앞으로 가지만 등도 같이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보통 많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가 되기 때문에 등 쪽에 있는 힘을 쓰려고 하더라도 얘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심부 후방 상지선을 아예 근육을 못 쓰죠. 얘가 펴진 상태에서 뒤로 가줘야 되는데 라운드 숄더에서 경추 7번 제한시켜놓고 흉추 말아놓고 이 상태에서 팔을 필려고 하면 안 펴져요. 그래서 아까 미용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흉추 쪽이나 이런 견갑골에 대해서 움직임을 잡아준 거거든요. 슬림을 해서 팔의 가동 범위도 증가시켜준 것도 있지만 하면서 같이 증가시켜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심부 후방 상지선의 중요한 거는 적어도 3개의 회전근개 근육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로테이트 커프라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 아까 맨 마지막 어렵다는 케이스 있죠. 그 케이스 환자 중에 회전근개가 여기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어요. S, S, R, T. 그래서 요 4개 근육의 회전근개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허리 쪽에 있는 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깨 쪽에 이 회전근개가 먼저 안정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팔을 움직일 때 얘가 안정 잡아놓고 팔을 들어 올려주는 동작인데, 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근육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심부 후방선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거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 쪽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분들 트레이닝을 시킬 때 아까처럼 라운드 숄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펴놓은 상태에서 뒤쪽을 잡아주면서 어깨 쪽에 있는 후면 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같이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OX 퀴즈 내면은 뭐 회전근개 3개의 회전근개 근육을 포함되어 있는 근육은 심부 후방 상지선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부 후방 상지선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고, 그리고 뭐 심부 후방 상지선은 경추 7번에 경추 6번의 극돌기에서 시작하여 능형근을 뻗어간다. 틀렸죠? 경추 7번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몇 장 없으니까 슬라이드 한 4장 정도니까 좀 집중적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 균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왜? 회전근개의 근육을 3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심부 후방 상지선이다 맞으면 O 아니면 X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표면 후방선인데 얘 시작은 보면 1번이 경추 뒤쪽 후두골 쪽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고, 하나는 경추 7번, 하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팔 위쪽으로 해서 손가락 마디마디 끝까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쉽게 따져서 우리가 테니스의 역타점처럼 외측 정중선 뒤로 하는 팔이 제한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팔에 대해서 빵 치는 거, 테니스 칠 때 그때 이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쓰고, 마찬가지 표면 전방 상지선의 기능을 제한하고 내포하는 역할을 한다. 전방선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원래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골프 선수라고 생각할게요. 골프 선수가 내가 골프를 칠 때 여기서 잡아서 올려서 뻥 치죠. 그러면은 삼두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은 물론 허리랑 어깨 쪽에 있는 힘도 많이 쓰지만 올라갔다가 당기면서 치기 때문에 삼두 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골프 선수 같은 경우는 삼두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요거를 거꾸로 삼두 근육도 상한 삼두근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근육이 뭐냐면 상한 이두근이에요. 근데 왜요? 물어보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힘을 쓰기 위해서는 이 상한 삼두 근육을 많이 쓰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절하고 컨트롤해주는 능력은 상한 이두근이거든요. 마찬가지 내가 테니스에서 역타점 빵 칠 때 이 후면에 있는 표면 후방상기선이 관여를 하지만 앞쪽에는 표면 전방선 기능을 제외하고 매표하면서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어깨와 팔을 들어 올림을 조절하는데 만일 견갑 아래 흉곽이나 척추가 붕괴되었거나 구부정해지면 과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뭐냐면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랩풀다운을 해요. 랩풀다운 위에서 올려서 등으로 잡아서 당겨주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은 라운드 숄더 등이 이렇게 말려있어. 말려있고 그 다음에 팔을 잡아서 올리면은 여기 있는 선들이 다 안 써버려요. 뭐냐? 여기에서 먼저 락킹됐기 때문에 얘를 당기면 팔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을 같이 갔을 때 얘네에 대해서 포커스를 같이 잡아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등 쪽의 광배나 이런 근육들을 좀 많이 쓰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라운드 숄더나 이런 게 오는 게 단순하게 거북목, 일자목이 그냥 목이 안 좋고 목이 앞으로 나와서 오는 게 아니고 이걸로 해서 등이 구워버리고 그러면서 그 근육들, 이런 표면 후방선이나 얘네들이 제한시키면서 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스윙을 통해서 후방선의 표면이든 심부든 후방 상기선들을 좀 기능을 강화시켜 놓고 움직임을 패턴을 잡아 놓고 그 회원분한테 랩풀다운 등을 당기는 운동을 했을 때 그 회원분들이 등 쪽의 수축 정도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알고 운동을 시키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